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은 뒤에 나올 거고, 이제 그 학교에서 뭐 학교마다 이제 뭐 전자공학과 들어가 보면 이제 전자공학과에서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된다고 뭐 이게 해놨는데 대동소이하게 다들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나올 겁니다. 먼저 이제 전자공학과 교육 목표 교육 목표라고 한다면 다들 이게 비슷하게 전자공학 전문가로서 필요한 기초과학은 이제 교양 이제 물리학 개론 같은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물리학 개론하고 또 화학 같은 거, 그런 이제 기초적인 것을 배우고, 그다음에 수학은 처음에 이제 뭐 대학 수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공을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공학 수학을 배우게 되겠죠. 공학 수학은 이제 공학을 할 때 필요한 너무 학문적으로 수학으로 들어가지 않고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용적인 수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이론은 보통 이제 복잡한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 컴퓨터의 도움을 받으면 쉽죠. 그리고 지금 뭐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안 하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컴퓨터 이론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뭐 이제 졸업을 하고 혹은 대학에서 연구를 하거나 혹은 졸업을 하고 기업체에서 혹은 연구소나 뭐 그런 데서 연구를 할 때에도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가 있고, 대부분은 또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계속 연구되어 온 그런 분야들은 상용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고, 또 어떤 경우 그런 것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경우 같은 경우, 혹은 그것들을 모디파이 하거나 할 때는 컴퓨터 이제 프로그램을 직접 짜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이제 컴퓨터 이론은 제가 이제 여기 말씀드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공학의 분야에 보면 나중에 이제 전자기학, 회로 이론, 그 다음에 전자회로의 디지털 파트가 이제 더 발달해서 컴퓨터 공학 이제 이런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컴퓨터 이론의 기초적인 걸 배우고, 이것들이 더 심화된 것은 따로 이제 컴퓨터 공학이라고 다른 학과로 이제 따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컴퓨터를 또 활용하는 능력, 뭐 어떤 걸 센서로 계측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활용하는 그런 것들,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을 또 이렇게 잘 하는 것들을 배워야겠죠. 그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또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기본 이론하고 응용 기술을 이제 배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자 쪽에 이제 기사가 있죠. 그런 전자회로 기사라든지, 이제 그런 정보통신 쪽에 또 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이제 이런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다 이제 그것들을 배우고 나서 이제 뭐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자공학 엔지니어에 요구되는 종합적 사고를 통한 창의적 설계 및 문제 해결 능력. 이게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거나 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종합적 사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산업 현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이 무슨 일이 있게 생겼다. 이 큰 일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존재하게 되죠. 문화적인 요소도 존재하고, 인문적인 문제도 존재하고, 또 공학적인 문제도 속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합쳐져서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라는 게. 이 중에서 이제 그 공학적인 것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그 내용이지만, 여기 공학도 여러 가지 중에서도 전자공학이라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이 모든 일의 해결을 하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종합적 사고를 해서 이 다른 영역도 고려를 해서 해결책을 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전자공학적으로는 완벽한데, 예를 들면 안테나 모양이 괴기스러워 가지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 저거 없애달라.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뭐 문화, 인문 혹은 뭐 예술, 심미적인 그런 문제인데, 예를 들어 뭐 그 건축 분야에서 다리를 튼튼하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모양이 막 괴기스럽고 해서 그 시민들이 다 그거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공학으로서는 어쩔지 몰라도 그 일 자체는 해결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제 이 공학이지만 인문이나 예술이나 이런 쪽도 그 사회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이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해야 된다. 창의적으로 이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 대부분 이 문제 해결에는 돈이 들어가게 되죠. 돈과 시간이 이제 이게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원을 최소한 쓰면서 좋은 효과가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창의적인 방법을 써야 좋다는 거죠.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고 그러면, 그 공장에 어떤 약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장에 어떤 약품이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약품이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독성이 강하거나 뭐 이제 위험성이 강하거나 해서 어떤 용량 이상은 이 공장에 못 두게 돼 있어요. 뭐 그런 약품이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여기에 창고가 따로 있고 이 약품을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 창고에 이 약품들을 이렇게 이제 보관을 해 두는데, 여기 수도 파이프가 이렇게 있고, 여기 밸브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액체예요, 이게 액체. 이게 이제 받아가지고 썼는데, 여기에 먼지가 자꾸 묻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갈 거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여기다가 막 땅에다가 파이프를 이렇게 파가지고, 이제 필요한 만큼 이렇게 하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거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아니고, 보통은 무슨 일이 딱 생기면 거기에 대응하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이러면 창의적인 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꾸 이제 시스템이 복잡해져요. 여기 땅을 파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받아 올라오고 그러면 또 밸브를 열어줘야 되는데, 사람이 가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뭐 센서를 달거나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제어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자꾸 복잡해지죠. 근데 뭐 이런 종류의 문제가 있을 때 보통은 자꾸 기존의 것보다 더 복잡해지는데, 이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하면
이제 이게 간단해지고, 고장도 없고 그런 것들이 생기겠죠. 뭐 이것은 이제 실제로 있었던 문제인데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이게 이제 뭐 그 기계를 잘 다루는 쪽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요. 땅을 파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게 창의적 해결 문제 기법을 써서 나온 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냥 여기 통에다가 여기 쓸 만큼 깡통 이게 약품을 이렇게 쌓아 놓고 뚜껑을 덮어 둔다. 뚜껑을 덮어 둔다. 그리고 쓸 때 뚜껑 열고 하나씩 꺼내 가서 쓴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요소들을 잘 생각해야 되죠. 먼지가 없어지는 건 뚜껑으로 덮고, 그러고 이렇게 막 땅으로 파고 막 하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그 피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공학자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그 함정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공학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무슨 시스템을 달고 센서를 달고 막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해결보다는 한 발 물러서 가지고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는 공학자가 아닌 입장에서 살펴보는 그런 이제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코웍을 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면 외국에 나가서도 할 때도 있고 외국인과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 이것도 필요하고요. 리더십은 뭐 꼭 공학자가 아니고 어디서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죠. 사회생활을 하려면 집안에서도 필요하고 어떤 뭔가 그 사람이 모여 있을 때는 항상 리더가 있게 되고 그 리더십이 이제 리더가 리더십을 잘 갖추면 거기가 잘 돌아가게 되죠.